9억 2천만 원. 그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야? 9억 정도는? 김유겸 씨가 1년 5개월 만에 어떻게 8억 8천이 올라? 또 웃긴 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집을 팔았어. 자기 아들한테 팔았어. 안녕하세요. 부유 초밥이에요. 나만 아니? 안녕하세요. 부유초밥의 최지선. 박수정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부동산 말 많죠 요즘. 실시간 그 검색어에 3040 문재인 해소 같다 이거 봤지? 부동산 논란 도대체 뭐가 문제고 저나 수정이 같은 20, 30대 청년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.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게 올라가고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니? 지금? 너무 다양할 것 같은데? 가격 순서대로 아파트를 쫙 줄 세웠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이 9억 2천만 원. 근데 솔직히 개념이 없어. 왜냐면 나한테 억이라는 단위는 허수 같은 9억이라고 하는데 10억이라고 하는데 그냥 큰 수다. 그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야? 9억 정도는? 어떡하지? 뭐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.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 2천만 원을 모으려면 43년이 걸린대.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가정일 거 아니야? 그렇지. 사람이 아닌 거지. 만약에 이 중에 절반을 쓴다. 90만 원을 쓰고 90만 원도 모았어. 그러면 86년이 걸리는 거지. 노노. 이 생에 집은 없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이 생에 서울의 아파트는 없습니다. 박탈감? 허무함이 들었던 게 부동산 어플 들어가서 보면 최근 6개월 사이 다 수직 올라갔어. 1억은 기본으로 오른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번 돈 이렇게 보면 너무 허무한 거야. 사실 여러 가지 일하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 피로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노동을 해야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집이 너무 선제적으로 오르니까 이 노동의 가치가 너무 형편없게 되는 듯한 느낌? 그치. 맞아. 내가 노력해서 번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동산으로 버는 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허탈할 수밖에 없지. 최근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들이었는데 뼈때렸던 말이 뭐냐면 취업 준비가 사실 요즘 되게 어렵잖아. 취업난이잖아. 근데 이분이 야 그냥 취업하지 말까봐 이런 말 하는 거야. 왜냐면 이분의 엄마가 집을 2채 가지고 있대. 그래가지고 그 2채 중에 한 채를 나한테 달라고 할까봐 그게 훨씬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땡땡 대책 이런 거 들어봤지? 예를 들어서 뭐 617 부동산 대책 막 이런 식으로 20개가 넘는 대책을 발표를 했대. 근데 이게 실패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.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%가 올랐다. 그러니까 1.5배가 된 거지. 박근혜 정권 상승률에 비해서 2배가 높다고 하더라고. 이 상황에서 더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게 예전에는 40, 50대의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고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면서 좀 살만한 안정적인 집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동산 재테크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관심 있다. 그러니까 애기 말고는 다 관심 있다. 요즘 되게 유행어처럼 퍼진 말이 있잖아. 알지? 뭔데? 하는지. 알았어. 영끌이라고 있는데 말이 너무 슬픈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탈탈탈탈 모아가지고 돈을 마련한다. 직장을 좀 다니고 있는 30대들 사이에서 영끌이 되게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뭐 적금 아니면 예금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쓸 수 있는 최대치 퇴직금 같은 경우도 미리 받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. 또 어떤 뉴스에서 본 거는 자기 총 가진 돈이 2,500인 거야. 엄청 무리해서 3억짜리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. 3억이면 거의 10분의 1의 자산으로. 근데 살려고 했던 그 집이 투기 가열직으로 묶인 거야. 그러니까 대출이 규제가 된 거야. 그러니까 이분은 대출이 막히니까 지금 이 아파트를 날려야 하나? 이게 집을 사도 문제네. 엄청난 빚을 안고 집을 사도 위험성이 엄청 그렇지. 크네. 또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지, 계속 그렇지. 바뀌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 막차를 타려고 했던 사람들은 막차에 어찌됐건 타야 마음이 한시름 놓이는데 타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차가 떠났네?
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3040 문재인에 속았다. 그리고 또 아예 막차 티켓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은 저기에 내가 빨리 가야 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. 부동산이라는 게 실질적인 가치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전적인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. 아파트를 샀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몇 억이 올랐더라. 부담은 결국에는 나중에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부담이 전가가 될 수밖에 없지.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0, 50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. 지금 막차를 타는 30대들 그리고 지금 좀 관심을 가지는 20대들이 아파트를 사는 거는 빚은 20, 30대들이 지고 다시 수익은 40, 50대들이 가지고 뭐 60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소득 격차, 재산 격차는 더 나고 문재인 정권이 더 욕먹고 있는 게 지금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이고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김유겸 씨가 작년인가?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. 서울시 흑석동에 상가를 샀는데 엄청난 빚을 내서 구매를 해서 이제 1년 반 만에 되팔았어.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있었대. 그러니까 이러니까 막 뭐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들한테 다주택자들은 뭐 집 팔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되게 초유의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어떤 형상을 써야 돼? 되게 좀 고깝다? 신뢰가 가지 않는 거야.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집값을 내리는데 진정한 관심이 있을까? 진정으로 원하는가?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법을 지금 만들고 그걸 찾겠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위공직자 중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여러 채가 소위 말해서 노른자 위에 있는 땅들 그치? 1년 5개월 만에 8억 8천이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1년 5개월 만에 어떻게 8억 8천이 올라. 또 웃긴 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집을 팔았어. 근데 그분이 누구한테 팔았는지 알지? 누군데? 자기 아들한테 팔았어.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변명이 내가 출장 갔을 때 그 집에서 머물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.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. 이게 자기 모순이라고요 이게. 나는 계속 어쨌든 되게 답답한 것 같아. 나는 안 사고 있다기보다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집값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전세나 월세도 오른다는 거잖아. 지금 집권 여당의 주 대변하는 대상들 집을 한 채씩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적어도 표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너랑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을 국회로 보내야겠구만. 누굴까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어떻게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? 집값을 떨어뜨린다 해버리면 오히려 이 빚낸 사람들 있잖아. 그래서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. 지금의 상승폭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폭을 잡아야 한다. 내가 막차를 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착실하게 일하고 착실하게 모으고 그런 사람도 자기 비하, 자기 자책은 안 되도록. 난 사실은 집을 꼭 내가 구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.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고 기존의 임대주택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뭐 소득이나 자산이나 뭐 청년, 나이 뭐 이런 거를 따졌다면은 여기는 집이 없는 사람이면 30년 넘게 살 수 있는 거야. 기존의 임대주택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, 사회적 약자가 사는 곳 이런 인식이 있는데 기본주택이다. 국가가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다. 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싱가포르에서는 전 국민의 80%가 공공주택에 산다고 하더라고. 딱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저기 살고 싶다 할 정도의 그냥 건물, 신축 건물인데 그게 공공주택이고.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. 성실하게 모아서 10년 뒤면 당장 내 소유의 집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전세로도 시작할 수 있고 전세에서 조금 더 모으면 매매할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이게 불가능, 원천 봉쇄 되어 있으니까.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한다, 애를 안 낳는다 이런 거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부유초밥이 어떤 채널인지
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박수정 씨가 부유초밥은 부유하는 2030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. 떠다니는 그런 의미의 플로팅. 부유. rich 아니고 No rich.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뭐 해결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진단할 수는 없지만 저와 지선이의 시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봐지는지 좀 나눠보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. 2030에 관심 있을 만한 주제들을 많이 가져와서 얘기할 거니까 네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부유하는 이야기 한 수정 지선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